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양치도 하고 가글도 했는데 잠깐 향만 돌고 곧 다시 불안해지는 순간요. 향기로 덮는 건 잠깐뿐이고 냄새에 뿌리는 입안 깊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혀 표면의 하얀 때 같은 찌꺼기, 입이 마르면서 생기는 텁텁함, 코막힘으로 인한 이포흡, 습관 같은 것들이 냄새의 본진입니다. 치약은 이를 닦는 데는 훌륭하지만 이 숨은 원인들까지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있던 구강관리 상식, 입냄새는 좋은 치약만 쓰면 싹 잡힌다는 말이 사실 치약만으로는 악취의 진짜 원인을 못 건드린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전부 틀렸습니다. 오늘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입냄새 5분 만에 잡는 비밀이 결정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5분 안에 숨부터 달라지는 간단한 루틴, 그리고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를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손쉬운 준비물과 부드러운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덮어두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냄새를 만드는 곳을 바로 겨냥해 싹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겠어요? 앞으로도 숨이 편안해지는 실전 정보를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밝히며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침이 나오는 양이 줄어들고 오랜 세월 쌓인 전신질환이 영향을 주고 예전만큼 꼼꼼히 입안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요소가 함께 작용해 냄새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합니다. 침은 입안의 청소차와 같습니다.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리고 입안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세균이 머물 자리를 얻고 그 결과로 냄새가 납니다. 더해서 몸의 병력과 복용하는 약이 늘면 그 영향으로도 입안이 더 잘 마르고 그러면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 보철물 같은 인공 치아가 늘어나면 관리가 더 까다로워지고 틈새에 플라크, 즉 끈끈한 세균막이 쌓이면서 냄새의 진원이 되곤 합니다. 지금부터는 노후 입냄새의 주요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침은 입안을 씻어주는 물살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살이 약해지면 작은 쓰레기라도 쌓이게 마련이죠. 침이 부족하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치아와 잇몸 경계, 혀 표면, 보철물 틈에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혀 표면에 쌓이는 하얀 때 같은 찌꺼기, 우리가 흔히 설태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냄새의 큰 원인이 됩니다. 둘째, 전신질환의 복합적인 영향입니다. 5060대에는 한 가지 원인보다 당뇨병 같은 지병으로 온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서 입냄새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은 부작용으로 입안을 더 마르게 할 수 있어 구강건조증이 나타나고 건조해진 입안에서 냄새가 잘 납니다. 셋째, 치아 보철물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임플란트, 브리지, 크라운, 틀니가 늘어나면 그 주변에 플라크가 쉽게 쌓입니다. 그러면 자연 치아와 비슷한 염증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숨부터 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치약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냄새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분 응급 루틴은 간단하고 손에 닿는 준비물로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수분 보충과 구강 헹굼 1분입니다. 노인의 경우 하루 1000ml, 종이컵으로 67잔 정도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 입 안 전체를 적시듯 천천히 마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가능하면 한 모금 머금고 혀를 움직여서 뺨 안쪽, 잇몸 라인까지 물이 닿게 한 뒤에 삼키시면 더 좋습니다. 가볍게 헹궈서 뱉는 동작을 섞으면 입안의 세균과 찌꺼기를 같이 밀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침샘 마사지 2분입니다. 귀 밑샘, 턱 밑샘, 혀 밑샘 이렇게 큰 침샘이 3쌍 있습니다. 자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귀 밑, 귓불 뒤쪽 움푹 들어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둘째, 턱 밑 라인을 따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셋째, 혀 밑 부위는 턱 끝 안쪽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받쳐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넓히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 루틴에서는 2분 정도 이어가시고 생활 속에서는 하루 4회 한 번에 1분 정도씩 나눠 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극의 방향은 침이 나오는 길을 따라 바깥에서 안으로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아프게 누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가 비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강체조 2분입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 천천히 닫는 동작으로 턱 관절과 주위 근육을 깨우고 혀를 움직여 침샘을 자극합니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을 다문 채로 혀끝을 윗잇몸 라인에 대고 오른쪽 뺨 안쪽을 천천히 쓸어 넘깁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어서 혀끝으로 윗입술 안쪽을 눌렀다가 아랫입술 안쪽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혀로 윗잇몸과 아랫잇몸의 경계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5초씩 서두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런 동작은 침샘이 스위치를 켜는 움직임이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침이 고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침이 바로 입안 청소를 도와줍니다. 여기까지가 5분 응급 루틴입니다. 물로 적시고 마사지하고 운동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향으로 덮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냄새의 뿌리를 흔드는 데 효과를 냅니다. 다만 입냄새에는 전신질환이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몸에서 보내는 냄새의 힌트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경우에는 과일향 같기도 하고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몸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아세톤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가 느껴지면 오늘은 조금 그렇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바로 병원에서 혈당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종류에 따라 입이 더 마를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 같은 약이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주면서 침 분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물을 자주 조금씩 미지근하게 마시는 습관이 특히 중요하고 정기적인 구강 관리가 더해져야 합니다. 또 암모니아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콩팥, 즉 신장 기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체내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아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꼭 상의해 주세요. 이제 틀니와 임플란트 관리 방법을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틀니입니다. 틀니는 매일 부드러운 도구와 전용 세정 방법으로 씻어 주셔야 합니다.
일반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어 틀니 표면을 미세하게 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아주 작은 흠집은 세균과 냄새 물질이 숨어들 좋은 집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치약 대신 틀니용 세정제나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 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미지근한 물에 보관하되 하루나 이틀에 한 번은 틀니 전용 세정제에 담가 소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특유의 비릿한 냄새, 곰팡이 같은 냄새가 난다면 전날 세정과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가 아니라서 덜 닦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보철물 주위의 미세한 틈에 플라크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냄새를 더합니다. 하루 2번 이상 칫솔질은 기본이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해 치아 사이 보철물 주변의 틈새를 꼼꼼히 청소해 주세요. 크기가 맞는 치간 칫솔을 선택해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이며 플라크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주변 상태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집에서의 관리와 병원의 전문 관리가 함께 가야 오래 편안합니다. 이제 노후에 맞춘 하루 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음료, 커피, 차 대신 물을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시간을 정해 틈틈이 자주 드시고 가능한 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배가 놀랄 수 있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물을 입안에 잠시 머금어 씹듯이 굴린 다음 몸과 온도를 맞추고 삼키면 더 편안합니다. 둘째, 침 분비를 돕는 음식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레몬과 오렌지 같은 신 과일은 침샘을 자극해 침이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이 신맛을 만들어내는데 이 신맛이 침샘을 깨웁니다. 다만 위가 약하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은 개인 병력을 고려해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보시면서 조절해 주세요. 셋째, 구강체조를 생활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 97명을 대상으로 매주 2번 30분씩 구강체조를 시행했더니 30초 동안 침을 삼키는 횟수와 침 분비량이 늘었습니다. 침샘은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예전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운동과 자극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50대 때부터 미리미리 시작해 두시면 노후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전문 관리입니다. 노후에는 구강건조증과 잇몸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니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해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잇몸 염증이 쉽게 깊어질 수 있으니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의료진과 상의해 복용 중인 약이 구강건조를 유발하는지, 대체 가능 약이 있는지, 보조적인 침대체제나 구강보습제 사용이 필요한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5분 응급 루틴을 귀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로 입안을 적시듯 헹구며 한 모금씩 삼키기. 총 1분입니다. 입천장, 뺨 안쪽, 잇몸 라인을 돌며 물이 닿게 하시고 끝에 한두 번 가볍게 헹군 뒤 뱉어주세요. 둘째, 침샘 마사지 2분입니다. 귓불 뒤 움푹한 곳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르고 턱 밑을 손끝으로 아래에서 위로, 바깥에서 안으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셋째, 구강체조 2분입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 닫는 동작으로 턱을 풀고 혀를 윗잇몸에 붙여 오른쪽 뺨 안쪽을 쓸고 다시 왼쪽으로도 쓸어
주세요. 이어서 혀끝으로 윗입술 안쪽, 아랫입술 안쪽을 번갈아 눌러주고 마지막에 잇몸 경계를 따라 시계 방향 반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씩 돌립니다. 동작 사이사이에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더 편안합니다. 마치 오래 멈춰 있던 분수대를 다시 켜는 느낌으로 침샘을 깨우고 입안을 적시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하루 유지 팁을 더하시면 효과가 오래 갑니다. 물병을 상비에 두고 잠들기 전과 기상 직후, 외출 전과 귀가 후처럼 정해진 순간에 물 한 모금을 규칙으로 만드세요. 또 코로 숨쉬기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호흡은 입안을 쉽게 마르게 하므로 낮에는 입술을 살짝 닫고 코끝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의식적으로 훈련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베개 높이를 적절히 조절해 코 호흡이 편하도록 하고 코막힘이 심하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세요. 간식은 침샘을 깨우는 신맛, 과일을 소량 곁들이되 위가 약하신 분은 조금씩 시험해 보면서 몸 상태에 맞춰주세요. 보철물이 있는 분들은 음식 뒤에 치실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시고 틀니는 전용 세정과 밤사이 분리 보관을 잊지 마세요. 전신질환별로 다시 한번 핵심 신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과일 향 시큼한 냄새가 느껴지면 당뇨병과 관련될 수 있으니 바로 혈당을 확인해 주세요. 입이 유난히 마르고 텁텁한 느낌이 지속되면 복용 중인 약이 원인일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해 대체 약이나 복용 시간 조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신장 기능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몸의 경고등입니다. 스스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의 일상관리법을 하루 일정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물로 입안을 적신 뒤 부드럽게 칫솔질을 하고 임플란트 주변과 치아 사이를 치실과 치간 칫솔로 정리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뒤에는 최소한 물로 헹궈 찌꺼기를 밀어내고 저녁에는 아침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보철물 주위를 꼼꼼히 살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틀니를 빼서 미지근한 물에 두고 이틀에 한 번은 전용 세정제에 담가 소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거울 앞에서 혀를 내밀어 혀 표면의 설태를 확인하고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도구로 과하지 않게 쓸어내어 정리합니다. 아침에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력이나 휴대폰에 6개월 주기로 치과 예약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잊지 않고 전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후 입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관리 영역입니다. 침이 적으면 세균과 찌꺼기가 머물고 전신질환과 약물, 보철물 관리가 더해져 냄새가 커집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은 향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분 응급 루틴 물로 적시고 침샘을 깨우고 입안 운동으로 침의 흐름을 살리는 이 3가지만으로도 숨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수분 습관, 코 호흡 훈련, 신맛 과일의 적절한 활용, 틀니 임플란트의 전용 관리, 그리고 6개월 주기 전문 점검을 더하시면 자신감 있는 사회생활과 건강한 구강 상태를 함께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물병을 가까이 두시고 하루에 몇 번씩 잠깐의 시간을 내어 침샘을 깨워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내일의 숨은 확실히 바뀝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입냄새는 향으로 덮는 문제가 아니라 침이 흐르고 세균막을 직접 관리하는 뿌리 치료가 답입니다.
치약 하나 바꿨다고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향이 아니라 습관이 약이고 그 습관은 누구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배운 5분 루틴을 다시 마음속에 선명히 새겨 두십시오. 첫째,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시듯 천천히 헹구고 한 모금씩 삼키는 1분입니다. 입천장과 뺨 안쪽, 잇몸 라인을 물이 스치도록 혀를 살살 움직여 주세요. 둘째, 귀 밑과 턱 밑, 혀 밑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쓰다듬는 침샘. 마사지 2분입니다. 아프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지만 일관되게 숨을 고르며 이어가면 됩니다. 셋째, 입을 크게 벌렸다 닫고 혀끝으로 윗입술과 아랫입술 안쪽을 눌러준 뒤 잇몸 경계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도는 구강체조 2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단 5분, 그러나 효과는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치약의 박하향이 가시는 시간 이후에도 숨이 편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하루 내 구간에 배치해 보십시오. 아침 세수 후 가볍게 한번, 점심 식사 뒤 물로 헹군 다음 짧게 한번, 저녁 양치 후 집중해서 한번, 잠들기 전 침샘을 깨우듯 마지막으로 한 번입니다. 여기에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오래 갑니다. 물병을 항상 손 닿는 곳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한 모금, 외출 전후 한 모금, 잠들기 전과 기상 직후 한 모금 입은 다물고 코로 숨쉬기를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십시오. 입호흡은 입안을 금세 마르게 하니 코끝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느낌을 살피며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연습만으로도 건조가 줄어듭니다. 보철물 관리는 냄새이 변곡점을 만듭니다. 틀니는 일반 치약으로 팍팍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러운 도구와 전용 세정법으로 다루어 주세요. 밤에는 빼서 미지근한 물에 보관하고 이틀에 한 번은 전용 세정제에 담가 소독합니다. 임플란트와 브리지, 크라운 주변은 치실과 치간 칫솔을 저녁에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해 주세요. 크기가 맞는 치간 칫솔로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틈새의 끈끈한 막을 벗겨내면 아침에 텁텁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달력에 6개월 주기 치과 점검 알림을 꼭 넣어 두십시오. 집에서의 관리와 병원이 전문 관리가 함께 갈 때 냄새는 줄고 자신감은 올라갑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등도 기억해 두세요. 과일향 같거나 시큼한 냄새가 오래 가면 혈당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비슷한 냄새가 나면 콩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이 유난히 마르고 잇몸에서 피가 잘 나고 혀가 갈라지는 느낌이 계속되면 복용 중인 약이 건조를 부르는지 주치의와 상의해 보십시오. 스스로만 판단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신호가 보이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은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빨리 대응하는 것입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도 큰 힘이 됩니다. 커피나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을 기본으로 삼고 신맛 과일은 몸 상태를 보며 소량으로 시작해 침샘을 깨워보세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물은 벌컥 마시기보다 씹듯이 머금었다가 삼키면 입안 구석구석을 적시고 목 넘김도 편안해집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신맛 자극을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몸에 맞는 범위에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한 줄 요약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입냄새는 치약의 향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물침샘 운동으로 침의 흐름을 되살리고 보철과 혀잇몸을 물리적으로 청소할 때 사라집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넣어 두시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손끝으로 귓불 뒤와 턱 밑을 원을 그리며 쓰다듬고 혀를 천천히 굴리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강한 향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건강한 숨을 만듭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지금 자리에서 물 한 모금 준비하시고 침샘 마사지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 어렵다면 아침과 밤 단 2번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아침 입맛과 대화 달라지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할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도구가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보다 내일의 숨이 더 편해질 것 같다면 이 채널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실전 루틴과 검증된 건강 정보를 차근차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저장해 두시고 가족과 지인께도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따라하면 바로 달라지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숨을 위해 준비한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오늘부터의 5분, 그 5분이 쌓여서 내일의 숨과 표정, 그리고 만남의 자신감까지 바꾸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편안하고 더 당당해지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